정치권 바깥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정치수다. 매주 목요일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철 소장님은 한 주 쉬시고 죄송합니다. 네, 또 어디 자연과 버타로 가셨다 오셨군요.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이제 국회 출석부 이제 점검하겠다고 하던데 저희도 출석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금융위 관련 개편을 백지화하고 야당이 협조를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급박하게 돌아간 금융위 상황이라든가 필리버스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다른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던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조직법은 아직 안 올라왔대요. 정보조직법 올라오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고 그 전체 69개 법안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4개 법안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고 있던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4일 동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그 주장이 이제 얽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부 조직법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법안을 보면 뭐 검찰청법이야 계속 그동안에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건데 이번에 백지화시킨 금융위 법안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백지화시킬 걸 그렇게 쉽게 백지화시킬 걸 도대체 왜 올려놓은 겁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부에서 막 반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발을 뺀 것 같아서 이 정부 조직법 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그 밀어붙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방통위를 방송 미디어 통신위로 만들겠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이진숙 축출위원회를 만들겠다. 법을 바꿔서 이진숙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그 굉장히 그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건 좀 비판을 받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조직법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들이 뭐 일하겠다라고 조직을 만드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소수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할 일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네요. 아, 크게 긴장감 없는 순간이다. 없어요. 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한다고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씩 지나가면은 뭐 한 4일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 4일 정도 숙성 기간 거치고 또 야당 주장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필리버스터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지는 꽤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차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 합의 무산이 좀 아쉽죠. 사실은 이제 특검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이견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원안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이라는 게 최장 한 달이고 협상안과의 차이는 보름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쉽죠. 정부조직법안은 뭐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뭐 그거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그랬던 전례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워낙에 이제 뭐 지난 대선 그 전부터도 여야 간의 관계가 대결적이긴 했습니다만 순탄치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데다가 사실은 지금 금융위 개편 문제는 저는 너무 서두르다가 결국 약간은 좀 그 뭐랄까요 조금 머쓱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합쳐서 금감위로 만들고 금융위 일부 기능은 이제 이 예산처와 나눠지는 재경부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 보험 만들고 뭐 기타 등등의 안인데 너무 복잡했어요. 네. 그 안이 원래 뭐 이런저런 그 검토안 중에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 복잡한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금융위도 반발하고 금감원도 반발하고 이런 가운데 좀 자칫하면 저게 상당 기간 표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주의 정보조직법 처리한 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했던 거요? 윤석열 정부 때? 정권 네. 초반에 네. 정보조직법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합의도 안 해주고 반대해가지고 계속 아마 안 됐어요. 윤석열 정권 정보조직법안이.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이제 그것도 있었고 원래 방송통신위를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꾼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통계청도 바꾼다 그랬나요? 국가데이터청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그 성평등가족부로 네. 개칭하고 뭐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꾸고 이런 건데 어쨌든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금융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안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이걸 추진한 사람이 누군지가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수기 끝에 이렇게 했다니까 뭐 혼란은 적겠네요. 어쨌든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도 원내에선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대규모 집회 이제 일정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이번 주에 서울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 강력한 원외 종합적인 이제 대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내 결집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도 무당층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가 너무 길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너무 지쳐하고 우리 당원들이 중간에 막 빠져나가는 사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윤호개인 같은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데 이거 그 중도층에서 뭐라고 그러겠느냐 여론도 되게 나쁘다. 그리고 지금 되게 이제 그 그러니까 설이 아니죠 추석을 앞두고 그 정묘도 가야 되고 풀베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얘기가 뭐 친한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 있는 의원에서도 그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적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28일 날 일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그 다시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추석을 앞두고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좀 완전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론의 질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번에도 이제 정광훈 목사가 뭐 일요일 날 거기서 뭐 항상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오던 집회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섞일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극우 강성 세력들과 함께 섞일 텐데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래서 이쪽도 강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외 투쟁도 하고 할 수 있는 강성 투쟁은 다 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당 지지도를 올릴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결국은 이거 당대표 그 장동혁 장대표 본인 정치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당 후사가 아쉽다. 이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장 소장님. 유영아 의원이요. 네. 오늘 오전에 네.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옮기지 못할 정도로 네. 의총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서 기자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상당히 그냥 격앙돼가지고 네.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유영아 의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당 변호사로 유명했던 그렇죠. 그분입니다. 네. 대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덜투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효과도 없고 전략도 없고 바쁜데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한 지만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 장사하는 거 아니냐. 본인 지지율 올라가고 대권 후보로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네. 이런 거 계속하는 거 아니냐. 네. 투덜투덜이 국민의힘 분위기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뭔가 이제 그럼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제 없어요. 대여 투쟁 말고 없다. 없어요. 없다. 그냥 국감 필리버스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장애투쟁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저게 뭐 그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번에 서울에서 하면 사실상 끝이고 당내 분위기도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걸 하면은 이제 의원들이든 원외위원장이든 동원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네. 그 상당한 부담이고. 그렇죠. 국민 여론도 안 좋지만 당원들 분위기라고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지금. 계속 윤석열, 김건희 뭐 거론되고 좋지 않은 뉴스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부담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이렇다 할 정치적 그 전략이나 방법이 있냐. 이게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국감 때 뭐 어쨌든 야당의 시간이니까 뭐 국감을 하든 워낙에 지금 의석 차이가 절대적인 데다가 민주당의 그런 강경한 분위기가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지배하다 보니까 아예 대화나 타협이나 뭐 협치가 전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결국 기댈 건 여론밖에 없고 이제 국민의 민심밖에 없는데 그 민심과 여론을 바꾸려면 결국 윤석열과의 단절, 내란에 대한 뭐 처절한 반성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스텝이 지금 꼬여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재판을 예를 네. 들면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장외 집회를 하면 윤석열 대형 얼굴을 들고 나와서 거기다 성조기 들고 나와서 그걸 흔들고 앉았으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들은 어떤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좀 정상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대선 주자급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민심 투어에 나서고 있는데 뭐 치킨 배달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꾸로 가죠. 박원석 의원. 글쎄 뭐 지금 딱히 당내에서 역할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뭐 자기 지지층 중심으로 라이브 방송 이런 걸 했는데 그건 또 매우 제한적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민심 소리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일종의 경청 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글쎄 저게 뭐 그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당 대표도 했던 분이고 당의 유력한 또 차기 주자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당 조직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때 어떤 역할이나 어떤 공간이 열리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이러저러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얼마나 그 오랫동안 또 어떤 현장들을 찾아서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인들이 저런 거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많이 과거에 있는 뭐 일이죠. 손학규 대표도 민심대장정 이런 걸 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벤트 한다.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높고 이미 이제 뭐 그런 여기저기서 비아냥이나 이 비판들도 나오잖아요. 결국엔 뭐 또 뭐 치킨 배달하고 뭐 하고 이런 모습 사진 찍으러 내려간 거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적 기반 쌓기 위한 그런 이제 뭐 민심 투어인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야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핸디캡 극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과연 서민의 삶을 아느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인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한 비판의 지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지방에 가셔가지고 치킨 배달도 하시고 거기서 뭐 청년 대학생들과도 간담회도 하고 얘기 듣고 그런 걸 뭐 나쁘다, 쇼다,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이른바 라방이라는 걸 하다가 이게 좀 한가해 보인다고 박정아 의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민생 투어도 하고 있지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각을 좀 그전보다는 이제 세우면서 발언을 좀 시작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조로 계속 가면 장동혁 대표와의 차별점이 좀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정확히는 그 경청 투어를 하겠다는 것은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네. 단지 날짜를 언제 할 건가 9월
9월 정도에 중순 정도에 첫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어디야 저 추석 전에 그 첫 번째 방문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참 벌써 꽤 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라든가 혹은 뭐 그 배임죄에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저도 지적을 하고 있고 친한계도 다 지금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치킨 배달 할 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치킨 배달집 사장으로부터 배민한테 얼마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 들으면서 당장 그 다음에 쭉 써놨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보니까 아 배민이 그동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을 다운을 시켰다가 지금 이제 작년 한해 6,400억인가의 흑자를 봤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 보면 이게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들 그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치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 가서 대학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학식을 하면서 혹은 치킨 배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내공을 쌓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뭐 대중과 너무 유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뭐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판할 대목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김진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오지 않는 거. 아, 그 좀 체험을 1차 끝나시면은 네. 여기 우리 정면 승부 나오셔가지고 아, 본인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김진우 우리 변호사님하고 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 저희는 모든 대표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죠. 뭐 어쨌든 저것도 일종의 정치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뭐 저걸 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효과죠, 효과. 정치적 효과. 근데 이제 자칫하면 겉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제 큰 판이 열리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저렇게 겉돌 거냐. 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그 지켜보는 지지자들이나 혹은 뭐 친한계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한동훈 대표 그 이미지 있어요. 그 특유한 그 엘리트 이미지가 있고. 근데 저게 뭐 민심 경청투한다고 극복되나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때 조금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더 치열하게 그 현안과 또 현장과 부딪히면서 해소해야 될 문제고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 이미지라는 게 바뀌는 게. 그러나 어쨌든 저것도 이제 본인 노력이 일환이라면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치킨 배달하는 모습도 그렇고 뭐 오늘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뭐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그런 밈이 돌아요. 네. 조국 전 대표 뭐 케이크 상자 든 뒷모습하고 아. 한동훈 그 전 대표 치킨 상자 든 뒷모습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이거나 뭐 이런 식의 밈 본인이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못 얘기한 게 봤는데. 본 걸 얘기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못 찾아보세요.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찾아보세요. 때문에 그렇게 보일 소지가 네. 다분히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경청 투어 간 첫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뭐 좀 쌓인 거 있는 뒤에 인터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그 사실 예전에 이 민생 투어를 유행시킨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그때 100일 했거든요. 그래서 수염도 막 기르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손학규 대표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그 재미있는 얘기는 저희가 1부를 마무리하고 광고를 듣고 얘기를 듣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